자, 여러분, 저희 논작물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수확량 조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제 5번 여기 수확량 조사 나와 있는데요. 자, 조사료용변은 제외한다. 조사료용변은 제외하기 때문에 어떤 품목을 지금 우리는 수확량을 조사하냐 보자면은 벼, 밀, 보리, 그리고 하나 더 귀리까지 지금 수확량을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 특히 귀리 같은 경우는 우리 이번 3월 달에 교재가 개정되면서 추가가 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귀리는 꼭 체크하셔라 이렇게 설명드렸고, 자, 그러면은 조사료용 벼는 왜 제외하냐 궁금할 수 있죠. 우리 조사료용 벼 같은 경우는 경작 불능 보장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작 불능 보장만 되기 때문에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바로 본문 살펴볼게요. 자, 이러한 논작물의 수확량은 어떻게 조사하냐? 자, 수확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자, 조사 방법이 중요하겠죠. 자, 수확량 조사의 조사 방법은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품목들 표본이랑 전수 이거는 뭔지 알죠? 표본은 표본만 추출해가지고 조사를 한다. 그리고 전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조사를 하는 게 우리는 전수조사다 이렇게 봤는데, 자, 여기에는 수량 요소 조사가 추가가 되었네요. 그러면은 얘 위주로 지금 보셔야 되겠죠? 자, 일단 내용 이어서 보시자면은 단 거대재해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대표 농지를 선정해서 각각의 수확량 조사의 조사 결과값 얘네를 대표 농지에 인접 농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인접 농지의 개념은 뭐냐? 동일한 리 등 생육 환경이 유사한 인근 농지를 우리는 대표 농지의 인접 농지라고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앞에서 우리가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동일한 농지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수량 요소, 표본, 전수 이런 거를 중복으로 지금 실시할 수 있죠. 자, 이러한 경우에 피해율 산정 어떻게 하냐? 자, 피해율 산정의 우선순위는 전수조사, 표본조사, 수량 요소조사 순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뭔 얘기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지금 이런 농지가 있어요. 자, 여기에 조사를 지금 3번 했어요. 첫 번째는 표본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수량 요소 조사를 지금 진행을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수조사까지 지금 조사를 3번 시행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각각의 지금 조사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럴 때 피해율 설정할 때 뭘 쓰냐?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자, 정답은 전수조사가 1번, 두 번째는 표본조사, 그다음 마지막으로 수량 요소 조사 예를 지금 각각의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 조사하는 전수조사, 그리고 표본만 채취하는 표본조사, 그리고 수량 요소 조사. 자, 뭐가 가장 정확해요? 당연히 전부 다 수확하는 전수조사가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해율을 산정할 때 전수조사의 결과값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내용 이어서 이제 가번 보실게요. 조사 대상에 따른 조사 방법 나와 있는데요. 자, 벼의 경우에는 수량 요소 조사 지금 진행하고요. 그리고 벼, 밀, 보리 얘네는 표본이랑 전수 전부 다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조사 시기에 따른 조사 방법 얘는 조금 잘 봐둬야겠죠. 자, 수확 전에 14일 전후까지는 지금 우리는 수량 요소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알곡이 여물어서 수확이 가능한 시기에는 표본만 채취하는 표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확을 하는 경우에는 자, 우리는 기계 수확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자, 이렇게 각각의 조사 시기에 따라서 조사 방법을 선택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이러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피해율을 산정할 때는 전수조사를 1번, 두 번째는 표본조사를 2번, 마지막으로 수량요소조사를 피해율 산정 시 세 번째 값으로 이렇게 각각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피해율을 산정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답원 보시면은 수확량 조사 손해평가 절차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지금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냐? 가장 먼저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된다고 설명드렸죠. 농지랑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해서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게 맞는지 그 여부를 심사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작불능 보험금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 주세요 라고 신청한 경우에는 경작불능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이야 이러면은 우선은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맞구나. 자, 요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면적 확인을 해야겠죠. 자,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면적을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가입 면적과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실제 경작 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고사 면적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해당 작물이 수확될 수 없는 면적이 고사 면적이죠. 자, 고사 면적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타작물 그리고 미보상 면적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다른 작물이 심어져 있거나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사유로 수확이 감소한 면적을 지금 물에는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조사하기 전에 수확이 완료된 기수확 면적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얘네를 다 빼주면 우리는 조사 대상 면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수확 불능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 자, 분질미의 경우에는 70% 미만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단 경작불능 보험금 대상인 경우에는 수확불능에서 제외한다. 요거는 왜 써있냐? 자, 경작불능 보험금 받았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보험금 지급 안 되고 이제 이 계약이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경작불능 보험금 받았어요. 경작불능 보험금 대상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 수확불능에서 제외하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재현이 뭐예요? 재현은 벼의 껍질을 벗겨내는 거를 우리는 재현이라고 한다. 추가 설명 여기 작게 당구장에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결정하면 되겠죠. 조사 시기. 아까 앞에서 우리 시기가 뭐라 그랬어요? 수확 전 14일 전후냐? 알고기 여부로 수확이 가능한 시기냐 또는 수확 시냐 이 조사 시기나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한 조사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지금 보신 내용이 뭐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전체적인 이러한 수확량 조사의 손해평가 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본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앞에서 수량 요소 조사 한다고 했는데 그 수량 요소 조사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부터 같이 볼게요. 자, 먼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쉽게 생각하시면은 수량의 요소를 조사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이삭수를 세고 나달수를 세고 피해 면적을 조사하는 게 수량 요소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이 표본 포기는 가입 면적과 무관하게 내 포기로 지금 우리는 픽스해서 고정해서 지금 표본 포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표본 포기 어떻게 선정하냐 지금 그 내용이 이번에 나와 있는 거죠. 자, 표본 포기는 재배 방법이랑 품종 등을 감안해서 조사 대상 면적에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 포기를 선정합니다. 자, 다만 선정한 포기가 표본 포기로 부적합한 경우, 자, 이러한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다른 포기를 우리는 표본으로 선정하면 된다. 지금 그 내용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이러한 과정으로 표본 포기를 선정했어요. 그럼 우리는 선정한 표본 포기를 조사해야겠죠. 자, 선정한 표본 포기별로 자, 뭘 조사해요? 이삭 상태 점수 그리고 완전 나달 상태 점수를 조사하면 된다. 자, 지금 본 게 표본 표기를 조사하는 방법이고, 자, 이 내용이 지금 수량 요소 조사에 관련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이삭 상태 조사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완전 나달 상태 조사 어떻게 하는 거야? 아래 나와 있죠. 자, 먼저 이삭 상태 점수 조사 어떻게 하는 거냐? 아래 가번의 내용 나와 있는데요. 자, 표본 포기별로 포기당 이삭 수에 따라
포기당 다 붙어있는 이삭의 수에 따라 아래에 있는 이 점수표를 참고해서 각각의 점수를 부여하는 게 이삭 상태 점수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표 보실 건데요. 우리가 선정한 표본 포기에 붙어있는 이삭수가 16개 미만이냐 16개 이상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점수를 부여한다. 자, 16 미만이면은 한 포기당 이삭수가 15까지면은 우리는 1점, 그리고 한 포기당 이삭수가 16 이상이면은 2점을 부여한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완전 나달 상태 점수가 뭐냐? 자, 나번에 나와 있죠. 완전 나달 상태 점수 조사가 뭐냐?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정한 표본 포기별로 평균적인 이삭 몇 개? 한 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선정한 이삭별로 완전 나달수에 따라 아래 나와 있는 이 점수표를 참고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게 완전 나달 상태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선정한 이삭당에서 완전 나달수가 51개 미만이냐? 자, 그리고 51개부터 61개 미만이냐? 71개 미만이냐, 81개 미만이냐, 81개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 각각의 1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면 되는 거다. 자, 요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이삭 상태 조사랑 이제 완전 나달수 이게 뭐냐 나와 있죠. 자, 좌측 그림은 우리가 지금 이삭의 상태를 조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표본 포기별로 이렇게 포기를 뽑아서 이삭수에 따라서 점수표를 매기는 게 이삭 상태 조사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평균적인 이삭 한 개를 뽑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완전 나달수, 이 나달수를 세는 게 지금 완전 나달수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참고로 완전 나달수가 뭐예요? 완전 나달수는 벼 나달이 정상이거나 좋은 상태의 나달을 우리는 완전 낫알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토실토실한 애들만 세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표본 포기까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수학 비율을 선정해야겠죠. 자, 수학 비율 어떻게 선정해요? 표본 포기별로 이삭 상태 점수, 그리고 완전 나달 상태의 점수 4개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왜 4개, 4개라고 했냐? 자, 아까 우리 앞에서 표본 포기수는 4포기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표본 포기별로 이삭 상태 점수 4개 플러스 완전 나달 상태 점수 4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 합산한 점수에 따라서 조사 수학 비율 환산표에서 해당하는 수학 비율 구간을 확인한다. 자, 요게 뭔 내용이냐? 아래 표 보시면은 조사 수학 비율 환산표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학 비율을 선정하는 거다. 몇 프로 정도 수학된 것으로 볼 거다. 이렇게 환산하는 거다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두 개를 더한 점수가 10점 미만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조사 수학 비율이 0에서 20% 됐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이삭 상태 점수 플러스 완전 나달 상태 점수 더한 게 20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는 조사 수학 비율을 71에서 80%로 볼 거다. 자, 요렇게 환산하는 그 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피해 면적 보정계수 산정 나와 있는데요. 피해 정도에 따른 보정계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 다음 페이지 나와 있죠. 자, 다음 페이지에 피해 면적 보정계수 나와 있는데 이거는 통째로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래요. 자, 또는 피해 면적 비율이 10% 미만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이 보정계수를 1.2로 적용을 할 거고요. 피해 정도가 경미한 상태고 이 면적의 비율로 따지면은 피해 면적이 10%에서 30% 미만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는 보정계수를 1.1로 할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피해 정도가 보통 정도고 피해 면적이 30% 이상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보정계수를 1로 쓸 거야.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이 표는 단순 암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6번 병해충 단독 사고 여부 확인 나와 있어요. 벼만 해당하는 거 당연한 거죠. 자, 왜 그러냐? 자, 우리 벼 같은 경우에만 특약으로 병해충 보장받을 수 있다. 병해충은 특약이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벼만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농지에 발생한 피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랑 상관없어요. 자, 조사를 했더니 이제 병해충만으로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 조사를 했는데 병해충 단독 사고로 최종적으로 판단이
시간이 됐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가장 주된 병해충명을 조사하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쉽게 생각하시면은 조사를 했는데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한 피해가 아니고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예요. 그러면은 어떤 병해충으로 지금 피해가 발생했냐? 그 주된 병해충명을 조사하는 게 지금 6번의 내용이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아래 마번 보시면은 표본조사 손해평가 방법 나와 있죠. 자, 제가 아까 전에 우리는 수량 요소 조사, 표본조사, 전수조사 세 가지로 지금 수학량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지금은 두 번째 내용이죠. 표본조사 손해평가 어떻게 하냐? 지금 그 내용 살펴볼게요. 자, 표본으로 하려면은 가장 먼저 표본 구간수를 선정하는 게 맞겠죠. 자,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 별표 1에 따라서 표본 구간수를 선정합니다. 자, 그리고 표본 구간을 몇 개로 할 거야? 그 수를 지금 우리는 선정했으면은 표본 구간을 선정해야겠죠. 자, 우리가 선정한 표본 구간수를 바탕으로 재배 방법이랑 품종 등을 감안해서 조사 대상 면적의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 구간을 선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림 2-19번에 표본 구간을 선정하는 예시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표본 구간을 선정한다는 거는 대표성을 가지는 거를 지금 표본으로 정한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정한 표본 구간의 작물이 다른 데 비해서 너무 많아요. 혹은 너무 적은 경우에는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구간을 지금 표본 구간으로 선정하면 된다. 지금 그 내용이 그림 2-19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표본 구간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표본 구간의 면적을 지금 조사하고 수량을 조사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자, 표본 구간 면적 지금 어떻게 정해요? 아래 보시면은 벼의 케이스, 밀, 보리, 귀리의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벼의 경우에는 표본 구간마다 내포기의 길이와 포기당 간격을 조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농지의 상황 그리고 조사하는 현장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내포기를 두 포기로 줄여서 조사 가능합니다. 자, 다음 밀이랑 보리랑 귀리의 케이스. 자, 전파의 경우 전파는 뭐예요? 전파는 일정한 간격으로 지금 심는 거죠. 점점이 뿌려서 심는 게 전파인데요. 자, 전파의 경우에는 표본 구간마다 내포기의 길이랑 포기당 간격을 조사해요. 자, 그리고 삼파는 흐트려 뿌리는 게 삼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삼파거나 이랑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규격의 태를 사용한다. 규격의 태는 50 곱하기 5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농지 상황 이런 거 고려해서 내포기를 두 포기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정한 표본 구간에 이제 작물들을 수확을 해요. 그래서 중량을 조사하는 게 표본 중량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함수율을 조사하는데요. 자, 이렇게 수확을 했죠, 작물을. 자, 그러면은 함수율 측정을 몇 회 이상 해요? 함수율 측정을 3회 이상 실시해서 평균적인 함수율을 산출을 해야 되는 게 함수율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함수율이 뭐예요? 함수율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수분을 머금고 있는, 그러니까 물의 중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는 함수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작물들을 다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함수율 측정을 3번 이상 실시해서 평균적인 함수율을 우리는 산출하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벼만 해당하는 거, 병해충 단독사고냐 동일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림 2-20 보면은 표본 구간을 수확하는 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 4개, 그리고 여기 2개. 아, 우리는 지금 이만큼을 표본 구간으로 정해서 수확을 했구나. 자, 그리고 좌측의 케이스에는 4포기죠. 그리고 우측에는 2포기만 지금 수확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림 2-21번 보면은 표본 중량을 조사하는 거 나와 있어요. 자, 4포기를 수확을 했네요. 표본 구간을 정해서 4포기를 수확을 한 다음에 그리고 표본 구간의 작물을 전부 다 수확해서 중량을 측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거는 함수율을 조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3의 평균 값으로 지금 우리는 함수율을 측정을 한다, 수분을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전수조사 남았죠. 자, 전수조사 손해평가 어떻게 하냐 지금 그 내용 나와 있는데요. 자, 전수조사는 수확을 하는 시기, 수확 시에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전수조사 대상 농지인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자, 전수조사는 기계 수확을 하는 농지에 한한다. 자, 손해평가사가 가서 전부 다 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 수확을 하는 농지에 한해서 우리는 전수조사를 시행할 수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전수조사 대상 농지가 맞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조곡의 중량을 조사하는 거겠죠. 대상 농지에서 수확한 전체 조곡의 중량을 조사하는 건데요. 전체 중량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콤바인이나 톤백, 콤바인용 포대, 곡물 정제함 등을 이용해서 중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곡의 함수율을 조사하는 거겠죠. 자, 수확한 작물에 대해서 함수율 측정을 동일하게 3회 이상 실시해서 평균 값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벼의 경우에는 병해충 단독으로 일어난 사고인지 그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수조사 지금 어떻게 하냐? 아래 그림 보시면은 자, 이렇게 기계 수확을 하는 농지에 한해서 지금 우리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콤바인으로 수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수확을 했어요. 그럼 이러한 톤백에 넣어가지고 지금 무게를 측정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번 보시면 이제 벼에만도 해당하는 내용이죠. 수확 불능 확인 조사 어떻게 하냐? 지금 그 내용 나와 있는데요. 자, 수확량을 조사할 때 수확 불능 대상 농지. 자, 기준 중요합니다.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 분질미의 경우에는 70% 미만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한 농지로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수확 불능 확인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자, 조사 언제예요? 조사는 수확 포기가 확인되는 시점에 우리는 수확 불능 확인 조사를 한다. 이렇게 먼저 큰 틀 잡아두시고요. 다시 한번 내용 볼게요. 자, 조사 시기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수확 불능 확인 조사는 수확 포기가 확인되는 시점에 수확 불능 확인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수확불능보험금 지급 대상이 맞는지 그 여부를 조사하겠죠.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게 맞는지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하고요. 자,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게 맞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확 불능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자, 벼의 경우는 재현율이 65% 미만, 분질미는 70% 미만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한 게 맞냐? 그거를 확인하는 게 수확 불능 대상 여부 확인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확 포기 여부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요거 아주 중요해요. 자, 우리는 어떠한 케이스에 이 계약자가 수확을 포기한 게 맞냐? 자, 이 아래의 경우에 우리는 수확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당해년도 11월 30까지 수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계약자가 수확을 포기했구나 이렇게 볼 거야. 자, 두 번째, 목적물을 수확하지 않고 갈아엎은 경우 있죠. 자, 예를 들면은 로타리 작업입니다. 자, 수확하지 않고 갈아엎어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계약자가 수확을 포기한 거네. 이렇게 간주할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대상 농지의 수확물 모두가 시장으로 유통되면 안 돼요.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도 자, 우리는 계약자가 수확을 포기했구나. 자, 요렇게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만 우리는 수확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요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래 세 가지 케이스는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이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우리는 계약자가 수확을 포기한 걸로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정한다. 이 내용 잘 봐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확 포기 여부 확인. 자, 그림으로 나와 있죠. 자, 좌측의 케이스에는 이제 계약자가 목적물을 수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갈아엎은 경우. 자, 이러한 케이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은, 아, 여기는 수확 포기를 한 게 맞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우측은 이제, 자, 엄청 많이 자랐는데, 11월 30까지 수확하지 않았어요. 자, 이러한 케이스에도, 아, 우리는 이 계약자가 수확을 포기한 게 맞구나. 자, 이렇게 간주한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 다 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미보상 비율까지 조사해주면은 조사 끝.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수확량 조사 어떻게 하냐? 자, 먼저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한 농지에, 동일한 농지에 대해서 여러 번 조사를 한 경우에는 피해율을 산정할 때 가장 먼저 전수조사 거 적용하고 두 번째로는 표본조사, 마지막으로 수량요소 조사를 적용하는구나. 여기까지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수확량 조사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논작물의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하고 그리고 어떠한 지급 기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냐 그 나머지 내용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